만약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단 한 권의 책을 찾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지식소매상 유시민이 청춘의 시절 목숨을 걸고 읽었던 그 위험하고도 뜨거운 고전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는 단순한 책 소개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한 개인의 영혼을 형성한 지적 지형도이자 우리 시대의 지식인이 청춘의 고통스러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기록입니다. 작가는 자신이 대학 시절과 감옥에서 읽었던 14권의 고전들을 다시 꺼내어 그 책들이 당시에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세밀하게 추적합니다. 이야기는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가 저지른 살인을 통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죠. 이어지는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는 서슬퍼런 독재 정권 시절 진실을 갈구하던 청춘들에게 등대와 같았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는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통해 개인의 자유가 왜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인지를 역설합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결국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작가는 맹자를 통해 통치자의 도덕성을 묻고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성찰하며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통해 극한의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고전이란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불평등, 자유, 정의의 문제에 대해 가장 날카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청춘의 시기에 마주했던 그 치열한 고민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가치관을 세우고 인생의 경로를 결정했는지 보여주는 이 요약은 길을 잃은 현대의 청춘들에게 강력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마주했던 그 뜨거운 문장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이제부터 한 권씩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그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래된 지도가 과연 새로운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15년 전에 나온 책 한 권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현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책,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인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 나온 지 무려 15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요즘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신간들을 다 제치고 다시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15년이나 된 책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나 강하게 흔들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역주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먼저 이 책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되짚어보죠. 이걸 보면 이 책이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2009년에 나와서 15년 동안이나 꾸준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였어요. 그러다가 2025년 특별판이 나오면서 그 저력이 그야말로 폭발한 거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좋은 이야기가 가진 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책의 어떤 점이 15년이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저자 유시민.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지식인이죠. 그런데요, 이분은 스스로를 무슨 학자나 작가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지식소매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려운 지식을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잘 진열해서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저자의 철학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은 아주 개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요. 젊었을 때 내 인생을 흔들었던 바로 그 책들, 과연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 하는 거죠. 마치 오래되고 손때 묻은 지도를 다시 펼쳐보듯 고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으려는 겁니다. 저자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 하는 걸까? 처럼 지금 현재의 질문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고 경제학이나 철학, 고전의 문을 막 두드리는 거죠. 거기서 현재를 살아갈 지혜를 건져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과거와의 대화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책에 등장하는 두 가지 아주 거대한 질문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인류는 이제 달에도 가는 시대인데 왜 지구 한편에선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풀리지 않는 이 거대한 모순을 저자는 고전을 통해서 파헤칩니다. 유시민 작가는요, 무려 100년도 더 된 책이죠.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그 실마리를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지가 하는 얘기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모든 이익을 땅을 가진 극소수가 독차지하기 때문에 가난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땅은 신이 모두에게 준 선물인데 왜 소수만 그 이익을 독점하는가? 이 오래된 질문을 우리 앞에 딱 던져놓으면서 부와 공정함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생각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소셜미디어에 가짜 뉴스에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내 생각이라고 묻는 게 정말 나의 생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저자는 한 독일 소설 속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소설은 언론이 어떻게 한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파괴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지를 정말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질문이 이제 우리를 향합니다. 당신은 어제 본 뉴스 헤드라인을, 오늘 아침에 본 유튜브 영상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이 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고전에서 얻는 교훈들을 넘어서 이 책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마법은 그냥 책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그저 감성적으로 책을 읽던 내가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어른이 돼서 같은 책을 다시 펼쳐 들었을 때 바로 그 다시 읽기의 순간에 진짜 마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라는 건 정답을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대한 사상가들과 마주 앉아서 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훈련인 셈이죠. 무엇을 생각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다시 읽기와 질문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E.H. 취카의 이 유명한 문장이 이 책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끝없는 대화다. 그리고 이 청춘의 독서는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위대한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인 셈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이제 바로 당신을 향합니다. 여러분의 책장 어딘가에 먼지 쌓인 채 꽂혀 있는 오래된 지도는 무엇인가요? 지금 다시 한번 펼쳐본다면 어쩌면 그 책이 당신의 새로운 길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